시그마 천국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 새벽이거든요. 뭐 새벽에 데이트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요 오래간만에 이 새벽에 데이트 영상을 찍습니다. 근데 이 자막은 깔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이 영상은 평상시에 나가는 영상만큼 실질적으로 여러분한테 유용한 정보 내용들이 있다고 봅니다. 제가요 최근 영상 몇 개 만들면서 여러 가지 질문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댓글에서도 받고 저한테 카톡을 쏴서 직접 질문하신 분도 계시고 댓글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카톡으로는 질문을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카톡으로는 제가 상담받는 창구이기 때문에 좀 비즈니스적으로 쓰는 그런 쪽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 가지 얘기를 할 것입니다. 첫 번째,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내가 어떠한 여자를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굉장히 사랑을 한다. 이게 절박한 남자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절박한 남자 아니에요. 근데 이분이 왜 본인을 절박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이유를 저는 알 것 같아요. 여러분이 어떤 분을 자기 여자친구나 자기의 와이프를 굉장히 어떠한 열정을 가지고 순수하게 그 여자를 깊이 사랑하는 건 좋은 겁니다. 그건 절박한 게 아니에요. 근데 이 남성은 왜 그걸 절박하다라는 어떤 자괴감이나 그러한 어떤 피해감을 왜 느꼈을까요? 그것은 저는 상황을 알고 있습니다. 이 친구가 정신승리하는 건데 그것은 그 여자분이 이 남자를 안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짝사랑이죠. 일종의 짝사랑이든지 아니면 외사랑인 거죠. 아니면 그러니까 좋아하긴 여자가 이 남자와 관계를 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여자 상대방 이 남자 많이 안 좋아하는 거예요. 아니면 관심이 없거나. 근데 본인은 이 여자를 굉장히 좋아하는 거거든요. 일종의 짝사랑이죠. 그렇기 때문에 절박하다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절박하다는 건 무엇이냐? 어떤 사물이나 어떤 현상을 획득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그 성취가 잘 안 되는 상황을 절박하다라고 우리가 국어사전에서 볼 수 있잖아요. 국어사전 보진 않았지만 아마 그런 식으로 기술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절박한 느낌을 가진다는 것은 충만함을 못 느끼는 거예요. 사랑의 충만함을. 그래서 그 연애에 있어서 자기만 일방적으로 좋아하고 상대 여성한테는 별로 관심이 안 나오는 거죠. 리스판스가. 남녀의 관계는 이고의 관계입니다. 이고의 관계라는 것은 자기 자아를 기반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그 여자를 아무리 좋아해도 그 여자가 나를 그만큼 신뢰를 안고 나한테 무관심 오면 자괴감이 들 수밖에 없어요. 왜 남녀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가 아닙니다. 남녀의 관계는 거래의 관계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좋아해 줄 조건이 성립이 돼야 이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부부관계도 그래요. 난 남편을 참 사랑한다. 남편은 나한테 별로 무관심해. 이러면 상대가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 관계에 대해서 자괴감이 들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이별 상담, 재회 상담 2,000건 넘게 했지만 다 그런 맥락에서 관계가 깨집니다.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남자친구 참 좋아하는데 남자친구가 자기를 좋아하는 마음이 좀 희박해. 나한테 좀 무관심한 것 같아. 나를 그냥 성적 놀이개로 사용하는 것 같아. 그런 느낌 들면 참 절박한 마음이 들거든. 그 상황인 거예요. 그 상황을 이 남자분이 뭐라고 썼냐면 내가 이렇게 여자를 순수하고 사랑하는 건 좋은 건데 내가 왜 절박해야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건 연애 상담이 아니야. 요거는 연애적 문제가 아니고 본인의 심리적 불안함적인 요소죠. 자기 정체성에 대한 확립이 잘 안 돼 있는 거죠. 젊은 친구라고 아마 나이가 어린 친구일 거라고 저는 봅니다. 이 자아가 완전히 성숙이 안 된 상황이죠. 본인 기분 나쁘겠지만 뼈가 되고 살이 되는 얘기를 할 거라고 봅니다. 제가 그래도 좀 인생 선배잖아요. 그리고 이분이 또 이렇게 댓글을 쓰셨어. 내가 어떤 여자를 같은 맥락이고 그리고 어떤 분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건 좀 나이가 많으신 분 얘긴데 저한테 질문을 많이 하셨어 댓글로.
누수자가 여기 대답을 하는데 본인이 나이가 많으신가 봐. 한 50대 정도 되겠죠. 근데 20대 젊은 여자를 사귀고 싶은 욕망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어떤 그 리비도의 어떤 결핍이겠죠. 욕구의 결핍, 리비도의 결핍. 이러한 남성들을 한국 여성들이 굉장히 싫어합니다. 뭐 여자들이 싫어한다는 건 내가 뭐라고 하겠어. 내 잘못이 아니잖아요. 여자들이 되게 싫어합니다. 그건 내 잘못이 아니잖아요. 왜 그러냐? 일종의 그 연애라는 것은 시장 원리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여자들은 왜 이런 남자를 싫어하냐? 돈이 없는 사람이 빈대떡을 사 먹으려고 하는 심리다라는 얘기죠. 돈이 없는 사람이 비싼 스테이크만 먹고 싶어 한다는 얘기죠. 사실 그렇잖아요. 이 표현이 조금 그런데 어떤 사람이 노숙자야. 근데 노숙자 입맛이 완전 프랑스 귀족 상류층 입맛이야. 그러면 보기에도 안 좋고 그 사람 인생도 굉장히 비루해질 수밖에 없죠.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근데 저는 이게 정확한 기술이라고 봅니다. 나이는 상관없어. 당신 나이가 60이 되고 50이 되고 뭐 70이 되더라도 20살 먹은 여자랑 결혼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은 그 남자의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남자의 성적 매력과 가치가 중요한 거죠. 예를 들면 피카소는 70살에 20살 여자랑 결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화배우 니콜라스 케이지라는 사람 아시죠? 그 사람 나이 40대 중반에 인자 19살짜리 여자랑 결혼했어요. 20살이 넘는 나이 차이입니다. 제 자랑을 하겠지만 저는 17살 연하의 여자를 사귄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이는 상관없다. 상대 여자가 좋아해주면 돼요. 근데 이분은 질문이 뭐냐면 굉장히 공산주의식 질문이야. 기분 나쁘게 들리시겠지만 나이가 이분이 어떤 식으로 댓글 질문 달았냐면 젊은 여자를 사귀려면 남자 나이는 몇 살이 되어야 합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요거에 굉장히 수학적이고 함수적인 그러한 접근 논리로 물어보시는 거죠. 이게 굉장히 한국식 질문이거든요. 한국 사람들 국민성이 굉장히 직선적이고 그냥 대놓고 들어가는 그런 그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한국 국민성입니다. 굉장히 성격이 급하시거든요. 한국 사람들이. 그래서 일단 현실적으로 그리고 실제적으로 해답이 바로 나오는 걸 좋아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그래서 물건 살 때도 가짜냐 진짜냐 몇 등급이냐 이렇게 나누는 걸 좋아해요. 고기도 몇 등급으로 나눠 1등, 2등, 3등 번호를 붙이는 게 전체주의적 사고가 발달한 나라가 번호를 붙입니다. 예를 들어서 북한의 어떤 강요나 정부 그 관료 시스템을 번호로 붙이잖아요. 1부, 2부, 3부, 제5호실. 그러니까 북한 김정일 정권 제5호실이 뭐냐면 재무부예요. 뭐 이런 식이야. 존나 웃겨. 그리고 프랑스에 가면 프랑스도 도시가 1구, 2구, 3구, 4구, 5구 이렇게 나눕니다. 프랑스도 사회주의 국가잖아요. 나름 굉장한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거기 대통령 있고 민주주의 시스템을 가지고 있지만 그거를 자유민주주의 시스템과 사회민주주의 시스템이 좀 섞여 있는 시스템이야 프랑스가. 그래서 존나 웃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이죠.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에 가면 모든 기명이나 도로명이나 여러 가지 뭐 상품들 이런 거 보면 굉장히 개성이 강하고 독특한 고유명사를 많이 씁니다. 예를 들면 자유민주주의의 상징인 미국을 가면 워싱턴 로드, 잭슨 스트리트, 뭐 윌슨 아버뉴 뭐 이렇게 사람 이름을 붙인다. 한국도 그러죠. 삼성가가 있죠. 삼성거리가 있을 거라 알고 있어요. MBC 거리 모르겠어. 뭐 그렇습니다. 한국은 그렇잖아요. 테헤란로 뭐 이렇게 그 아랍 사람들한테 우리가 이란의 테헤란이죠. 우리가 그때 많이 그쪽으로 일꾼들을 보냈죠. 어떤 상징성이죠. 자유민주주의 무역 교역국 간에 대한 어떤 예우 뭐 이런 뜻이죠. 이태원도 뭐 이런 함남대로. 그 자유민주주의일수록 상당히 인간의 개성과 그런 것들을 존중한다. 그 조단 피터슨이 얘기하는 자유민주주의의 특징, 개성과 한 개개인의 어떤 자유와 취향을 존중한다. 좀 얘기가 좀 빗나갔는데
새벽에 데이트는 제 자유자재로 얘기를 하는 것이 방송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이분의 원리로 돌아온다면 이분의 지금 명제가 그거잖아요. 20대 젊은 여자를 사귀기 위해서는 남자 나이가 몇 살이 되어야 하냐.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남자 나이는 중요하지 않다. 여자 나이도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매력적인 여자를 사귀려면 그만큼의 매력적인 남성이 되면 되는 거예요. 여자가 나이 40이 되어도 20대 초반의 여성보다 훨씬 매력 있는 여성 가능합니다. 많이 봅니다. 제가 얼마 전에 헬스클럽에서 헬스 트레이너 아가씨를 잠깐 사귄 적이 있어요. 나 이번에 30대 한 중초반인 줄 알았어. 알고 봤더니 40대 초반이야. 42살이야. 제 나이는 뭐 아시는 분 아시고 저한테 좀 관심을 보여가지고 사귀게 되었습니다. 근데 몸매도 좋고 뭐 30대 한 중반 정도 보입니다. 상당히 섹시하고 괜찮은 여자였어요. 40대 초반이더라. 40대 초반. 난 이 여자가 20대 초반이지만 굉장히 뚱뚱하고 못생긴 여자보다 훨씬 가치가 높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나이는 중요한 게 아니야. 즉 이 논리를 그분의 그 욕구에다가 대입을 시키면 그런 거. 당신이 나이가 50이어도 상관없어. 상당히 매력적이고 여자가 좋아할 만한 가치를 가지고 있으면 20대, 30대 얼마든지 사귈 수 있어요. 왜 그런 걸 질문하는 얘기죠? 이런 걸 질문하는 이유는 이 사람이 본인 스스로 매력적인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면 자신감이 없던지 있더라도 이게 모르겠어. 어떤 사람인지 나 글만 봤지 이 사람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고 본인이 어떤 사람인지 어떠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지 재산이 얼마 되는지 모르겠지만 본인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이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질문하는 거예요. 뭔가 남으로부터 인정받고 싶다. 확인받고 싶은 거죠. 제가 저를 뭐 전문가라고 보았나 봐. 저는 언제나 얘기하지만 저는 전문가가 아니고 저의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건 저는 나름 연구도 많이 하고 논문도 읽어보고 많은 데이터 객관적으로 얘기하려고 굉장히 노력합니다. 하지만 제가 전문가나 어떤 그 뭐 박사학위가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권위를 가질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유튜버야. 근데 유튜버 중에 이런 놈들이 있어. 내가 전문가로서 본인 스스로 본인을 전문가라고 얘기해. 제가 저쪽 방송에서 유튜브 제외 그거를 채널들 이렇게 가끔 보면 제외 유튜버 하는 놈들 골 때리는 놈들 많습니다. 내가 나이가 많이 먹어야 20대 후반 먹은 놈이 제가 10년간 몇십 년간 이 제외 전문가로서 이렇게 얘기하는 놈들이 있어. 그거 얼마나 멍청하냐고. 딱 보면 나이가 아무리 많이 먹어도 대학생 수준인데 자기가 10년 넘게 재회 전문가였다. 그러면 고등학교 때부터 사람들 이별 재회를 상담을 해줬다는 얘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근데 그런 것도 딱 넘어간다. 예, 사람들이 참 안타깝다. 그러니까 이 자본주의의 또 어떤 그 어두운 점이죠. 범죄들이 굉장히 많죠. 사기 범죄가 지능 범죄죠. 지능 범죄, white collar crime. 지능 범죄가 자본주의가 발달한 나라에서 언제나 많이 발생하는 그러한 범죄입니다. 사회적으로 안정되고 그 시스템화가 잘 되는 나라, 한국이나 일본이나 대만 같은 나라에서는 사기 범죄가 많습니다. 하지만 미국 같은 나라는 총기가 쥐어지고 총기가 있잖아요. 거기는 그리고 사회 시스템 기반이 조금 부실합니다. 한국보다. 왜냐면 워낙 넓은 나라고 이 통제가 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각 지방자치와 중앙정부 간에. 한국은 나라가 좁잖아요. 우리나라가 인터넷이 발달한 이유가 나라가 작아서 그래요. 그리고 사람들이 해안가에 조밀조밀 붙어있기 때문에 인터넷 그 인프라를 설치하기가 용이하잖아요. 미국이 인터넷이 느린 이유는 땅덩이가 넓어서 그래요. 그리고 미국이 대중교통이 왜 발달하지 않았냐? 땅덩이가 넓어서 그래요. 한국은 대중교통이 왜 발달했냐? 땅덩이가 좁아서. 그런 이점이 있다. 그리고 한국이 이렇게 작은 나라가 아닙니다. 유럽에 가면 영국 정도 돼요, 사이즈가. 영국을 작은 나라라고 생각 안 하잖아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이 확장성을 가지고 정치를 하고 경제활동 하느냐에 따라서 강국이 되는 거. 한국은 지금 강국의 자리에 왔죠. 제가요 2000년대 초반에 2009년도 2010년도일 겁니다. 그때 제가 인터넷 어떤 커뮤니티에다가 한국은 초강국의 반열에 끼었다라고 제가 글을 쓴 적이 있어요.
그래서 나한테 국뽕에 미친 또라이라고 존나게 나한테 막 욕을 하는 거야 사람들이. 무슨 한국이 초강국이냐, 아직 후진국이다, 그렇게 얘기한 놈도 있었어 그 당시에. 인자 겨우 뭐 중진국에서 좀 위에 가는 거지, 우리나라가 뭔 아직 선진국도 안 됐는데 뭔 초강국이냐. 그때 이미 한국은 초강국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2000년대, 2010년, 2012년부터. 전 그렇게 보는데 2015년부터는 한국이 일본의 생활 수준을 조금씩 넘어가기 시작하고, 지금 2024년은 우리가 월등히 선진국으로서 G7으로서 이 위상을 차지하고 있죠. 그때서야 아 이제 우리도 선진국이야 라고 인정하는, 이 사람들은 느린 거예요. 주식 투자를 할 때 느린 사람들은 언제나 손해보게 돼 있어요. 주식 투자를 해서 성공한 사람은 언제나 시대를 조금 빨리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뭐 제 입으로 제자하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 하여튼 뭐 마음대로 하는 자유자재로 내 이야기를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레드필 코리아 이분 얘기를 합시다. 이분이 대놓고 저를 많이 저라고 봅니다. 시그마 남성을 아주 대놓고 직선적으로 많이 평가절하를 하고 매도를 하였죠. 뭐 시그마 남성 이론은 쓰레기통에 버려야 한다. 그리고 본인이 뭘 대단한 뭐 지식의 소유자인처럼 많이 과장을 했죠. 그래서 지금 현재 어떤 유튜브와 갈등을 빚으면서 그 사람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죠. 그분은 본인 스스로가 굉장히 알파 남성이라고 주장을 하고 많은 사람들 현혹시켜서 뭐 어느 정도 그 구독자를 이끌고 있는데, 저는 그 사람 같은 베타 남성을 본 적이 없어요. 만약에 랩필코가 제 영상을 지금 보신다면 얼마든지 반문 영상 만드시기 바랍니다. 저야 뭐 구독자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뭐 그 사람이 제 거 볼 일도 없겠지만, 제가 그 제 영상 보면 저같이 남성이라는 영상이 있습니다. 저같이 남성의 특징이라는 영상을 보면, 저같이 남성은 슈퍼피셜한 걸 좋아한다. 남한테 자랑하고 보여주고 과시하고 싶은 물건들을 좋아하는 게 베타 남성의 특징입니다. 시그마 남성은 그런 것들에 관심이 없어요. 시그마 남성은 내가 누구한테 나를 과시하는데 관심이 없는 사람이, 그래서 시그마 남성입니다. 시그마 남성은 고독한 늑대이죠. 혼자 다니는 걸 좋아한다는 건 사람이 필요 없다는 얘기. 굉장히 비사회적인 인물이죠. 즉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데 관심이 없고, 내가 남한테 잘 보이려는데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자연적으로 사람들 기피하게 돼 있어요. 왜? 인간이라는 존재가 존나 피곤하고 씩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사실 그렇습니다. 근데 내가 롤렉스를 찼다고 과시하는 거는 굉장히 베타 남성적 기질입니다. 그게 알파의 어떤 상징이라고 자꾸 착각하시면 안 돼요. 알파는 과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완성된 남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자, 워런 버핏이나 우리나라 삼성의 이재용 같은 사람이 나 부자야, 나 롤렉스 찼어 이럽니까? 아니, 이재용 같은 사람들은 포르쉐 한 10대를 타고 다닐 수 있지만 그 사람 국산차 타고 다녀요. 이재용 회장 국산차 타고 다닙니다. 돈이 많은 사람은 자기 부를 과시하는 걸 싫어합니다. 제가 그걸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20대 초반에 자동차 세일즈를 했는데, 사람들 TRW를 검색해 보면, TRW라는 게 뭐냐면 신용조회예요. 미국판 신용조회, TRW라고 부릅니다. 그 TRW를 보면 그 진짜 부자들은 그 TRW를 보면 알아요. 부동산이 몇 채를 가지고 있고 은행에 빚이 하나도 없으며 현금 자산도 많이 있고 신용이 굉장히 고신용 가진 사람들은 차들이 평범합니다. 옷도 수저하게 입고 다니고 시계 같은 것도 안 차고 다녀요. 내가 부자인 걸 알리는 걸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왜? 위험하기 때문에. 내가 부자라는 게 알려주는 게 위험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진짜 부자들은 자기의 부를 숨기려고 해요. 근데 차 외제차를 타고 굉장히 비싼 명품 옷을 걸치고 와서 그렇게 부자라면 차를 신용조사를 할 필요 없이 현금으로 사야 하잖아요. 물론 앞에 있는 부자들은 왜 TRW 우리가 보냐, 그 사람들이 가끔 차를 리스를 할 때가 있습니다. 리스라는 것은 세금 절세를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현금으로 비싼 차를 살 수 있어. 하지만 절세를 위해서 뭐 트럭이나 밴 같은 자기네들 비즈니스 필요한 차를 사는 거예요. 현명한 소비 수단인 거죠. 그래서 그들의 신용 조회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 BMW나 벤츠를 타고 와서 또 다른 BMW나 포르쉐를 사고 싶어하는 고객들이 되게 돈이 많은 사람이면 현금으로 삽니다. 대신 이제 현금 조사를 하죠, 미국은. 근데 이 사람들이 은행에서 융자를 해서 차를 사고 싶어 한다는 얘기는 돈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아니, 벤츠나 포르쉐를 사는 사람이 융자를 해서 산다는 건 좀 맥락이 안 서는 얘기, 어떻게 보면. 현금으로 살 수 있어야죠. 그래서 TRW 조사해보면 형편없습니다. 돈도 하나도 없고, 모든 부동산 가지고 있는 건 다 저당 잡혀 있고, 빚도 많고, 그럼 이제 고이자율이죠. 이자율이 막 18%, 20% 세게 때려가지고 차를 팔죠. 그래도 고맙다고 차 사갑니다, 그 사람들. 그리고 차 페이먼트 내면 반절이 이자인 거야. 이런 사람들이 베트남성이랍니다. 남한테 보여주는 게 중요한 사람들. 실제는 아무것도 없고. 그렇다. 그래서 레피코의 롤렉스 자랑질은 전형적인 베트남성의 기준. 그러니까 롤렉스는 차고 있을지 모르지만 포르쉐나 롤렉스나 뭐 여러 가지 이 뭐 집이나 이런 것들을 자기가 껌값으로 살 수 있을 정도의 재력이 돼야 알파인 거예요. 걔가 알파 남성이라는 거는 뭐 머니, 스테러스, 룩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머니 자체가 안 되잖아요. 그 사람 얘기하는 이론 자체. 스테러스. 걔가 본 스테러스가 소셜 사회적 지위가 없잖아요. 전문직이 아니잖아. 룩. 그 친구 나이가 170 키도 170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룩도 안 되잖아요. 게임. 그 게임을 잘하나 여자친구도 없잖아요. 그 친구. 어떤 사람이 그러면 천공 저 사람이 결혼했어? 저는 비혼이지만 여자는 늘 있습니다. 여자친구를 늘 사깁니다. 저는. 예,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하는 것도 사실 부끄럽고 자꾸 그런 식으로 물어보니 그리고 이 결혼 얘기 나왔으니까 얘기도 합시다. 천공은 결혼 안 했으니까 저 새끼 이론은 쓰레기다. 스스로 증명이 안 된 놈이다. 그럼 이렇게 얘기합시다. 선생님은 결혼을 했어. 근데 선생님은 결혼하기 전까지 모태솔로였어. 만약에 가설입니다. 모태솔로였어.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해서 결혼을 했어. 그래서 와이프가 있어. 나는 결혼 안 했어. 하지만 지금까지 사귄 여자가 수십 명이야. 그리고 현재도 사귀려면 얼마든지 사귈 수 있고 최근까지도 여자를 사귀고 있어. 자, 어떤 사람이 더 게임에 능한 사람일까요? 답 쉽게 나오지 않나요? 어머 이렇게 얘기했어. 너는 왜 당신은 수십 명씩 연애를 하냐? 그건 제 마음입니다. 거기까지에 대해서 내가 얘기할 수는 없죠. 제가 연애를 실패한 적도 있지만 제 스스로 거부한 적도 많습니다. 그리고 저는 솔직히 한 명의 여자와 연애하는 걸 저는 원하지 않았습니다. 전 많은 여자와 연애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별로 연애에 대한 그 어떤 욕심이나 리비도나 결핍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많이 해봤기 때문에 전혀 없습니다. 진짜입니다. 그래서 저 여자분들한테도 이렇게 얘기해요. 연애를 많이 해봐라. 왜 한 명 남자한테 이렇게 막 절박하게 매달리냐. 남자가 너를 찾냐? 그러면 다른 남자 사귀라. 한 10명을 사귀고 그 다음에 결혼을 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그리고 저는 연애 경험이 많이 있지만 혼자 있을 때가 더 많아요. 근데 그렇습니다. 사실 연애를 막 계속 끊임없이 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본인들은 다 그렇다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솔직하지 못한 거예요. 그렇게 하기가 힘들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삶이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연애란 것이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은 일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계속 연애를 하는 건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은 삶입니다. 저는 그런 거 굉장히 싫어합니다. 저도 사실 혼자 있는 거 상당히 좋아합니다. 자,